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좋아하지만 솔직히 너무 멀어서 아마 평생 가볼 일은 없을 것 같은 남미의 매력 덩어리 국가인 페루는 그 유명한 잉카 제국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잉카 전사들의 후예들이 드디어 신형 무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우리 한국 전차와 장갑차를 무려 195대나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쇼핑 사이즈가 너무도 큽니다.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건 남미 지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올린 모든 방산 수출 가운데 그냥 원탑으로 가장 커다란 경사입니다. 페루는 이번에 우리의 육군의 자랑이자 전세계 1위 최강 전차인 K2 흑표를 54대 그리고 K808 장갑차를 141대나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저 K808 장갑차의 이름이 바로 백호입니다. 현무, 천무, 흑표, 백호 등 우리나라 무기들은 참 이름까지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루는 우리나라의 흑표와 백호를 구입했습니다. K2 전차야 이미 한 500번도 더 소개를 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시골 할머니들께서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전차인지 그 스펙을 줄줄 외고 계실 정도로 다들 너무 잘 아시지만 비교적 최신형 모델인 이 백호의 경우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 장갑차를 볼 때마다 디자인이 참 군더더기 없이 엄청나게 야무지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들을 봐도 각각 다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차들도 있고 또 어딘가 억울한 듯 울고 있는 차들도 있으며 굉장히 무섭게 화가 난 듯한 얼굴을 한 차들도 있고 외계인 얼굴 같은 더 외계인 얼굴 같은 더 외계인 얼굴 같은 정말 다양한 차들이 있는 것처럼 이 백호를 볼 때마다 작지만 어딘가 굉장히 단단하고 엄청 싸움 잘할 것 같은 매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K808 장갑차는 전장으로 병사를 실어 나르는 일종의 셔틀버스입니다. 승무원 포함 무려 12명을 안전하고 빠르게 전투 지역으로 투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무기인데 장갑이 엄청 두꺼워 기관총 같은 것으로는 거의 페인트에 스크래치도 나지 않을 정도로 방호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심지어 배처럼 물에서도 떠서 기동합니다. 이번 대량 수출 경사 소식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페루 장갑차 사업은 우리나라가 무려 지난 2022년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인 그리고 결국 막판에 가서 터키의 아르마 장갑차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정말로 힘들게 얻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게다가 페루 정부는 예정되었던 기존 장갑차 구매 사업을 진행하며 이번에 어렵게 한국 장갑차로 결정을 내린 김에 아예 K2 전차도 무려 54대나 함께 구매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페루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무기가 정말 필요한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페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바로 우리 인류의 최고 고대 문명 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인 마추픽추와 거대한 나스카 지상화들이며 다른 하나는 너무도 귀여운 동물인 라마입니다. 그 이름도 너무 귀여운 이 라마는 낙타나 당나귀처럼 주로 짐을 옮기는 용도로 현지인들이 기르는 대표 가축인데 당나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라마는 성격이 아주 착하고 고집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마추픽추의 경우 일단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오래된 봉우리인 것처럼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게 15세기 정도 만들어졌다고 마치 피라미드가 2000년 전 만든 것이며 노예들을 이용해 불과 25년 만에 만들어낸 거대한 무덤이라는 결론처럼 이 마추픽추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최소 2000년 또는 멀게는 4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강하게 남아있는 미스테리 유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 마추픽추에 있는 석조 건물들은 더 미스테리한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매우 독특한 형태 마치 돌로 된 따뜻한 마시멜로 조각들을 쌓아놓은 것처럼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 거대한 돌덩어리들 그것도 딱딱 직각이나 원형으로 만들어져 쌓은 것도 아닌 굉장히 복잡하고 특이하게 쌓여 있는데도 그 돌들 사이로 면도날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완벽하게 밀착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추픽추가 아주 오래된 유적이며 심지어 외계인들이 만들었다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15세기에도 물론이고 그 2000년 또는 4000년 전 우리 인류는 철로 만든 도구도 없었는데다 한 덩어리가 최대 50톤 100톤씩 하는 저런 무지막지한 바위들을 옮길 방법도 또 저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면도날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조각조각 끼워 맞출 기술도 당연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피라미드는 최소 4만 년 이상 된 물건이며 절대로 인간 또는 최소한 지금 우리 인류가 만든 것이 아닌 슈퍼 하이테크 기술이 집약된 어떤 에너지 생성 도구라고 생각하는 데다 전설의 아틀란티스 대륙 역시 그냥 전설이 아닌 화성,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이 아닌 저기 태양계 화성에서 살던 인류가 멀리 지구에 와서 정착하고 이룬 고대 하이테크 문명이자 그 아틀란티스가 멸망하자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집트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믿고 있는 매우 한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마추픽추 역시 지금은 잊혀진 고대 슈퍼 하이테크 기술로 지어진 매우 신비한 유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페루가 어째서 저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그것도 엄청나게 대량으로 수입을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좀 생각해봐도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전쟁이 터져 캄보디아가 거의 일방적으로 먼지나게 맞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지금 캄보디아에게 저 54대의 K2 전차가 있었다면, 그리고 약간의 방공 무기나 또는 FA-50 같은 전투기들이 있었다면, 정말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태국에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대신 반대로 태국으로 진격하는 저 54대의 K2 전차와 141대의 백호를 태국은 막을 방법이 없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저 전쟁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페루가 수입한 무기들의 위력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페루가 수입하고 있는 우리 한국 무기들은 그 파괴력이나 물량 모두 어마어마한데, 사실 페루는 그리고 그 주변 동네는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 옆 동네에서 엄청 저렴한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요즘 엄청 많이 이마트에 수출하고 있는 칠레와 서로 좀 계속 신경전을 하고 있는 관계긴 해도, 그게 막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또는 인도와 파키스탄 아니면 중국과 대만처럼 실제로 앞으로 어떤 충돌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페루가 이렇게 엄청난 쇼핑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페루의 군대가 그리고 무기들이 너무나도 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루군에는 이 체계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루에서 제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만 봐도 과거 소련의 걸작이자 공산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AK-47과 그걸 북한에서 개량한 타입 68 소총, 그리고 이스라엘제 IWI 소총에다 전설의 우지 기관단총, 거기다가 또 미국산 M16과 M4는 물론이고 그냥 봐도 너무 멋있어서 집에 장식용으로 하나 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벨기에산 P90에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 만든 SAR-21과 아프리카산 미니 SS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이거 무슨 유엔군 같은 대책 없는 체계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마구잡이 체계가 소총과 전차 그리고 장갑차 등 페루군 전반에 걸쳐 운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체계가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 외에도 그 무기들이 다 너무 오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차와 장갑차만 봐도 제일 많은 게 구소련의 T-55 전차로 이게 거의 300대 가까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박물관에서도 너무 오래됐다고 받아주지 않는 물건인데 지금까지 이게 현역이었고, 또 장갑차 또한 대부분 구소련의 BRDM-2와 같은 웬만한 고인물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도대체 저게 언제 만든 물건인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의 골동품들이 페루군의 주력으로 지금껏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분은 바로 페루가 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페루는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며, 그렇게 부패가 없는 대신 지하 자원은 또 엄청나게 많아서 지난 약 30년간 굉장히 착실하게, 아니 그 중간에 너무도 황당하게 일본계 페루인 후지모리를 자국의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던 딱 그 흑역사 시기만 빼놓고는 재정이 매우 건전하고 튼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근 페루는 자국의 무기들을 전부 다 새삥 신형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육군 무기들, 그 중에서 장갑차를 한국산으로 교체를 했는데, 돈이 워낙 많다 보니 또 내친 김에 세계 최고 전차인 K2까지 무려 54대나 구입을 한 것이고, 이제 이걸 시작으로 아마 페루군의 모든 무기들을 전부 다 신형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페루가 이번에 한국산 무기들을 이렇게나 많이 구매를 한 것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일단 지금 페루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무기들은 구입할 필요
필요가 없었는데 페루 입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무기들을 다 바꿔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에 더해 무기들 외에도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세계 최고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받아들여 페루를 지금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부유한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획 하에 그들이 볼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자 단지 방산 분야 외 경제 외에도 페루의 디지털 및 차세대 첨단화를 위한 변화까지 그냥 한 큐에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페루에서도 그런 다방면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이번 흑표와 백호 대량 구매를 시작으로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생각보다 돈이 많은 나라인 것도 놀라웠는데 굉장히 현명하기까지 한 것 같아 앞으로 우리나라와 페루 사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는 좋은 관계가 너무도 기대가 되며, 또 페루에서의 이번 좋은 성과가 교두보가 되어 중동과 유럽에 이어 이제는 남미에서도 대한민국 무기들 깔맞춤 바람이 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 누구보다 갑자기 K2 몰게 된 페루의 전차병들은 정말로 좋겠습니다.